안녕하세요. 오늘은 컨벤셔널 스피드 에코의 펄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행해야 될 강의 내용이 있습니다. NMR과 MR 코일에 대한 내용들을 꼭 숙지하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시는 슬라이드는 스피드 에코의 펄스 다이어그램입니다. RF 펄스가 있고요. 3개의 그라디언트, 그리고 신호, 그리고 이 신호를 받는 ADC,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펄스 다이어그램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바로 오르골, 뮤직박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원통 위에 볼록볼록한 것들이 여기 있는 건반을 튕기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오르골이라고 하죠. 이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펄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익스터널 필드에 노출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인체에 있는 수소 원자는 전부 혼자 셀프 스피닝을 하고 있습니다. 익스터널 필드에 노출이 되게 되면 54.7도 매직 앵글 기울기만큼 기울어진 다음에 세차 운동을 하게 되죠. 내가 걸어준 메인 자장을 축으로 뱅글뱅글 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MRI에서는 내가 걸어준 익스터널 필드가 회전 운동을 하는 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3테슬라를 걸어줬을 때 127.74MHz만큼의 속도로 세차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FOV와 슬라이스 티크니스를 결정을 해주면 한 슬라이스 안에서는 보시는 것 같이 모든 스핀들이 랜덤하게 분포를 하고 있고 라모 프리퀀시와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세차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펄스 다이어그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슬라이스 셀렉션 그라디언트가 걸립니다. 슬라이스 셀렉션 그라디언트가 걸린다는 얘기는 슬라이스를 선택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선택한 슬라이스에다가 RF를 이렇게 빵 때려주게 됩니다. 2D에서는요, RF를 각 슬라이스에 따로따로 때려줍니다. 하지만 3D에서는 전체 슬랩에 때려주게 되죠. 그래서 2D와 3D에서는 RF를 때리는 게 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어떤 슬라이스의 RF를 빵 때려줍니다. 이 자화를 XY 평면으로 플리핑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XY 평면으로 플리핑을 시키려면 어느 쪽 방향으로 RF를 때려줘야 되느냐? 이미 배우셨죠? X축 방향으로 때려줘야 된다. 방향은 X축 방향으로 때려주고요. 크기는요? 크기는 뉴클리어 지만 이펙트만큼의 크기로 때려준다. 라고 NMR에서 배우셨습니다. 1테슬라에서는 세차 운동이 42.58만큼 하고요. 이 세차 운동의 크기만큼 지만 이펙트 에너지 크기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물론 내가 걸어준 자장에도 비례하죠. 1.5T가 되면 세차 운동도 빨라지고 지만 이펙트의 크기도 커지고요. 3T가 되면 127.74로 훨씬 더 빠른 세차 운동과 더 큰 뉴클리어 지만 이펙트가 발생을 합니다. 각 자장에서 이 뉴클리어 지만 이펙트만큼의 세기로 RF를 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파형으로 때려줘야 되느냐? 바로 싱크 펑션의 형태로 때려줍니다. 자, 싱크 펑션은 보시는 것과 같이 사인의 각도 텀으로 한번 나눠준 값을 우리가 싱크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선택한 슬라이스에 RF를 때려주게 되면 G축에 있던 넷 마그네티제이션이 XY 평면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넷 마그네티제이션을 기울이냐를 나타내는 각도를 우리는 플립 앵글이다 라고 합니다. G축에 있던 넷 마그네티제이션을 XY 평면으로 기울이는 RF 펄스를 우리는 Excitation RF 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RF 펄스를 때려주기 전 우리 몸 안에 있는 수소 원자들은 랜덤하게 분포를 하고 있고 라모 프리퀀시 속도로 돈다고 했습니다. RF를 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90도 펄스를 맞게 되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쫙 모이는 이런 현상을 나타내고요. 이걸 우리가 in phas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라모 프리퀀시 속도로 계속 돌고 있는 상태가 바로 90도 펄스를 맞은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0도 펄스를 이제 끊어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지난번에 NMR에서 보신 것처럼 디페이징이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표현한 값이죠. XY 평면에 있던 트랜스버스 마그네티제이션이 디페이징이라는 현상이 생기게 되고 이때 나오는 시그널을 우리는 프리 인덕션 디케이라고 해서 FID다 라고 NMR에서 배우셨습니다. 90도 펄스를 맞은 트랜스버스 마그네티제이션이 있습니다.
RF를 끊어주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디페이징이라는 현상이 생기면서 릴렉세이션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때 프리 인덕션 디케이라는 FID 신호가 나온다. 여기까지가 바로 NMR이었죠. 자, 이렇게 나온 시그널에다가 우리는 페이즈 인코딩 그라디언트와 프리퀀시 인코딩 그라디언트를 동시에 걸어주는 작업을 하는데요. 90도 펄스를 맞은 후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수소 원자들은 모두 같은 페이즈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라모 프리퀀시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프리퀀시 인코딩 그라디언트를 걸어주게 되면 오른쪽은 높은 자장을 그리고 왼쪽은 낮은 자장이 됩니다. 높은 자장에서는 세차 운동이 더 빨라지고요. 낮은 자장은 세차 운동이 더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매트릭스에서 각각의 컬럼들은 서로 다른 속도의 세차 운동을 가집니다. 오른쪽은 빠른 세차 운동을, 센터는 라모 프리퀀시와 똑같은 속도를, 그리고 왼쪽은 천천히 이렇게 세차 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프리퀀시 인코딩 그라디언트를 걸어준다는 얘기는 내가 선택한 FOV에서 컬럼들의 속도를 전부 다르게 해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페이즈 인코딩 그라디언트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TR은 배우진 않았는데요. 매 TR마다 다른 그라디언트를 걸어준다라고 먼저 알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의 각도가 360도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페이즈 인코딩 매트릭스가 9기 때문에 360도를 9로 나눠주게 되면 40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 필드를 가장 높게 걸어주면 매트릭스의 각 행의 각도 차이, 즉 페이즈 차이가 4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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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도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그라디언트를 걸어줄 때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두 번째로 하면 30도씩 차이, 그 다음은요 20도씩 차이, 네 번째 TR 할 때는요 10도씩 차이, 그리고 다섯 번째 TR일 때는 페이즈 인코딩 그라디언트가 걸리지 않습니다. 페이즈 인코딩 그라디언트가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페이즈의 차이를 안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 TR에서는요 마이너스 10도씩 차이, 일곱 번째는 마이너스 20도씩 차이, 여덟 번째는 마이너스 30도씩 차이, 그리고 가장 낮은 그라디언트를 걸어줬을 때는 마이너스 40도씩 차이 이렇게 됩니다. 자, 페이즈 인코딩 그라디언트는 뭘 할까요? 보시는 것처럼 매 TR마다 스핀들의 출발한 위치인 페이즈를 다르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리퀀시 인코딩 그라디언트는 모든 컬럼의 속도 차이를 만들어내고 페이즈 인코딩 그라디언트는 모든 로우의 출발한 위치를 다르게 해줍니다.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페이즈 인코딩 그라디언트를 가장 낮게 마이너스 40도씩 차이 나겠죠. 걸어주고 프리퀀시 인코딩 그라디언트를 이렇게 걸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시에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컬럼들은 속도 차이가 날 것이고 지금 로우는 출발한 위치가 다 다르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걸어주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스핀들은 전부 이런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9x9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81개의 픽셀들이 있죠. 이 81개의 픽셀들은 전부 다른 페이즈와 다른 프리퀀시를 가집니다. 자, 우리가 파동에서 배우셨죠? 전부 다른 페이즈와 전부 다른 프리퀀시를 가진다는 얘기는 각각의 픽셀들이 전부 다른 파동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나온 FID 신호는 한 덩어리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한 덩어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프리퀀시 인코딩과 페이즈 인코딩 그라디언트를 걸어주면서 나온 시그널이 어느 위치에서 나왔는지의 주소값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스페셜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90도 펄스를 맞고 끊어주면 횡축 자화가 디페이징을 하게 되면서 프리 인덕션 디케이, FID 신호가 나온다. 빨간색 스핀들은 항상 시계 방향으로 돌고 파란색 스핀들은 항상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디페이징을 하기 때문에 신호가 자꾸 줄어들게 되죠. 이렇게 줄어든 신호를 다시 모아야 에코를 만들 수 있고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페이징하는 신호를 다시 모으기 위해서 우리는 리포커싱 펄스라는 놈을 때려줍니다. 리포커싱 펄스는 어느 쪽 방향으로 때려줘야 되느냐? 얘네를 다시 모아야 되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 때려줍니다. 얼마만큼 때려줘야 돼요?
얘네들을 다시 모으려면 180도만큼 뒤집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Y축 방향으로 180도만큼의 리포커싱 펄스를 때려주면 Y축을 중심으로 뱅글뱅글 돕니다. 얼마만큼요? 180도만큼 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던 빨간색은 돌아서 이쪽으로 가게 되고 여기 있는 파란색 스핀은 돌아서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이게 180도 펄스를 맞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 스핀들은 항상 시계 방향으로 돌고 파란색 스핀들은 항상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모이게 되겠죠. 역시나 빨간색 스핀들은 항상 시계 방향, 파란색 스핀들은 항상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그냥 자기 갈 길을 계속 가면서 또 디페이징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나오는 시그널을 우리는 MR 에코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스핀을 가지고 만든 에코다 해서 스핀 에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선택한 슬라이스에 90도 펄스를 때려주고 끊어주면 Free Induction Decay, FID가 나옵니다. NMR이라고 하죠. 이렇게 나오는 FID 신호에다가 페이지 인코딩과 프리퀀시 인코딩을 동시에 걸어주는 스페셜 인코딩이라는 걸 해줍니다. 디페이징 하고 있는 시그널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180도 리포커싱 펄스라는 놈을 때려주게 되고요. RF를 끊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에코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스핀 에코의 펄스 다이어그램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90도 펄스를 때리고 에코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에코 타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죠. 90도 펄스와 그 다음 90도 펄스의 시간 차이를 우리는 반복 시간이라고 해서 T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핀 에코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TR, 반복 시간, TE, 에코 타임, 그리고 플립 앵글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강의도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